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TX중공업입니다. 일단 오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기업들의 낙폭이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조차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기업들의 낙폭이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테마주 장세,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느낌을 보였다면은 이제 다음에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특히 기존의 주도 섹터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조선주 아저씨로서 사실 실적 장세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쪽이 조선 혹은 전력계통 이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그런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 장세에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그 직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만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TX중공업은 조선업종에서도 거의 탑픽급에 해당하는 기업인 만큼 사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꽤나 좀 중요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STX중공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핵심 기자재죠. 조선의 핵심 기자재인 엔진을, 이제 특히나 저속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S 엔진도 있고 현대중공업 엔진그룹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STX중공업은 HS 엔진,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엔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진의 크기가 소, 중, 대, 초대형 이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STX중공업은 소에서 중형을 만들고요. SS 엔진은 대에서 초대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달라요. 따라서 HS 엔진이 있든 말든 STX중공업과 이제 본격적인 그런 대대적인 그런 경쟁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 STX중공업에 물량을 줬어요. 참고로 삼성중공업은 기존에는 STX중공업과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HS 엔진과만 거래를 했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함의점이 HS 엔진의 캐파가 정말로 꽉 차서 더 이상의 물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경우, 이 경우에는 STX중공업에 물량을 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STX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형 혹은 초대형까지도 엔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캐파가 워낙에 안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초대형 쪽은 HS 엔진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었는데 HS 엔진 같은 경우가 캐파가 꽉 찬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중소형 운반선들 혹은 컨테이너선들, 이쪽에 대한 수요가 꽤나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나 STX중공업이 현대그룹의 산하로 들어갔죠. 현대그룹의 그런 엔진그룹 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미포조선과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혹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삼성중공업이 현대엔진그룹에도 물량을 주지를 않는데 STX중공업에 물량을 줬다? 이건 굉장히 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STX중공업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처가 대한조선, K조선 이런 쪽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중국 쪽 조선사들 이쪽이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일단 현대미포조선 들어올 거고요. 현대미포조선이 들어올 겁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그런 물량을 받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 쪽에서 STX중공업을 인수한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추가로 삼성중공업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이 가동률이 약 25%였는데 최소 50%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게 공시상으로 25%인 거지 사실상 50% 가까이 된다. 나머지 50%는 땅만 있는 곳이지 당장에 그런 캐파를 돌릴 정도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공시재료와 실제로 공장에 가서 견학했을 때 그런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25%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만큼 조선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작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25%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땅 중에서 캐파 중에서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캐파 중에서 할 수 있는 가동률은 50%라 친다면 결국 100% 가까이 올라올 수가 있다. 여기서 추가로
캐파 증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땅이 있으면, 토지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쌓는 식으로 대형 엔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땅 자체가, 도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특히 이제 탱커선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탱커선에서도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전부 다 골고루 수주를 받고 있고,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나온 것이고,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해서는 꽤나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실적 장세를 넘어갈 경우 조선에 대한 관심도를 결코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뭐 HS 엔진이라던가 혹은 SX 중공업 이런 쪽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죠. 이런 지금까지의 캐파를 봤을 때, 가동률을 봤을 때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실적이 급등할 수 있는 기업이 STX 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까지도 이미 수주가 3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이상이 쌓이고 있고, 이런 수주만 반영하더라도 올해의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캐파가 작다는 것은, 가동률이 작다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바로바로 실적에 찍힐 만한 그런 시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동률이 작다는 것은 수주가 그만큼 안 나왔다는 것이고, 수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수주가 나왔던 것을 뭐 바로바로 공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높아진 성과에 따른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연간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2,470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달성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가동률이 25%대 수주 잔고가 3천억 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8%는 찍고 있어요. 8%는 영업이익률을 이미 올해 4분기에 당연히 찍고 있는 것이고, 3분기에도 9.5% 영업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8%의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보수로 잡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간 250억 정도는 올해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 3,100억 정도, 3,184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저는 딱히 고평가된 가치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딱히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제 산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에서 이미 캐파가 꽉 찼다는 그런 방증인 것이고, 중소형 쪽, 특히 현대미포조선 같이 중소형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 조선사들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힐 수 있다,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STX중공업을 둘러싼 그런 기대감이 꽤나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2022년까지 대략 한 30척 정도의 그런 엔진을 공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0척,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60척까지도 이제 가동률 상으로,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그런 산하로 들어갔던 것만으로도 60척까지는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올해 또 수주가 60척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250억이면 내년에는 400억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인 대략 3,200억 정도는 딱히 고평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후년 그 다음에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저도 예전부터 조선주 아저씨, 조선 아저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이제는 올해부터 실적이 찍힐 거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만약 실적 장세 넘어간다는 시그널이 보일 경우, 가장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가동률이 지금 현재 25%, 사실상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의 가동률로 봤을 때에도 향후 50%, 100%까지 차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퀀텀 점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HS 엔진이 하나오션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STX 중공업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들어갔죠. 따라서 구조 조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선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엔진 쪽도 이제 대형 조선사들의 그런 산하로 자회사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는 것은 이제는 구조 조정이 끝나면 턴어라운드가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 조정의 막바지에 들어왔다. 그러면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에 왔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실적의 증가 폭과 그리고
앞으로의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뭐 LNG 추진선까지만 있었다면 이제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고 특히 LNG 선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이산화탄소 운반선, 메탄올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이산화탄소 운반선, 나아가서는 수소 운반선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전 사이클이 굉장히 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HS 엔진과 현대중공업의 그런 캐파가 꽉 찼다는 점 가동률로 봤을 때 현재 그 중소형 선박의 수주 잔고를 봤을 때에도 가장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SX중공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저항 라인을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인텔리안테크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SX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지를 보이면서 재차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꽤나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이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인텔리안테크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갔다 돌파를 한 이후에 한번 지지가 받고 그래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 SJ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중에 핵심을 다루고 있는 SX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제가 댓글 링크에 무료 공개방도 이제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가입도 뭐 핀사단 가입이라던가 혹은 가시 필승 투자 가입 혹은 이제 좋은 맛 기쁨덕의 가입도 제가 댓글 링크에 다 올려드렸고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